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번 영상에서는 공감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유형의 환자들의 통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에 공감하는 의사의 태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감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실제 의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공감하기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들의 통증을 우선 어떻게 판단하고, 그 다음 어떻게 공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볼 어려운 케이스들은 소아 환자, 성인 환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인 환자는 암, 치매, 환상 통증의 질환의 케이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소아 환자의 통증 평가 방법과 의사의 공감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전문의 조명서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계가 형성되고 있는 태아의 경우에조차도 고통을 느끼고 그에 따른 나름의 반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후 2개월부터 약 만 7세까지 이용하는 플렉이라는 척도가 대표적입니다. 플렉이란 Face, Legs, Cry and Consolidation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의 항목 중에서 0점은 무표정할 때, 1점은 얼굴을 간간히 찡그릴 때, 2점은 얼굴을 심하게 구기거나 또는 턱이 계속 덜덜 떨릴 때, 이런 식으로 총 5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서 고통이 클수록 점수도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척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약 4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고통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보호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집에서 일어났던 일 등을 말해줌으로써 의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의사가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더 정확한 진찰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네, 소아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증 표현을 언어로 못하니까 어떻게 통증을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어린이들이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표현들을 활용하여 통증을 측정하네요. 어린이의 표현에 집중하고 보호자의 말에 경청하는 의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인 환자의 질환 중 암에 대해서 어떻게 통증을 판단하고 의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암으로 인한 모든 통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암성 통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증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성 통증 평가의 대부분은 환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하게 되는데 환자 자기보고에 사용되는 통증 등급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처럼 통증의 정도를 말로 표현하는 언어 통증 등급, 두 번째는 B처럼 시작과 끝점을 통증의 강도로 표현하는 시각 통증 등급, 세 번째는 C처럼 일정 간격으로 나뉘어진 숫자를 지목하는 숫자 통증 등급, 네 번째는 다음 그림처럼 다양한 통증의 표현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MPQ입니다. 이러한 환자 자기보고 방식은 실제 통증의 강도보다 높게 표현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성 통증을 객관적으로 시각화하는 임상검사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통증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에 대해 올바르게 묘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의사는 환자에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그저 괜찮냐고 묻고 빠르게 넘어가 버린다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떤가요? 한참 힘들 텐데 지금 통증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먼저 했는데 통증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장 굿즈를 빼고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 힘내세요. 이 영상에서 의사는 좀 어떤가요? 한창 힘들 때인데 지금이라고 공감을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환자들과 소통을 한다면
현재 통증 평가 방법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암 환자의 통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네요. 판단 방법도 다양하고 암성 통증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며 환자와 소통하는 의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다음 질환으로 치매 환자의 통증은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은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증 사정은 대상자의 자가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 인지 능력이 손상되어서 통증에 대한 정확한 자가 보고가 어렵습니다. 또 사진의 예와 같이 심지어 인지 기능의 저하로 통증 평가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조차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의 통증은 드러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곤 합니다. 치매 환자 통증 평가 지표는 사진과 같이 대부분 평가자가 관찰함으로써 통증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의 통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증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와 공감이 필요할 텐데요. 치매 환자에게 망상이나 환각,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빠르게 격리되고 가족들은 치매의 두려움 때문에 환자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치매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가정과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자가 보고가 힘들겠네요. 그럴수록 의사는 더 환자에게 집중하고 공감해야 환자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말고도 보호자까지 케어하는 의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상통을 겪는 환자들의 통증을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는 어떠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통은 암이나 치매와 달리 생소할 수 있는데요. 환상통 또한 통증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환상통은 절단으로 인한 제거 또는 선천적인 이유로 몸의 한 부위나 장기가 물리적으로 없는 상태임에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절단 환자의 50에서 80%에서 발생하며 통증을 포함하여 따뜻함, 차가움과 같은 온도감, 가려움 및 압박감 등 다양한 감각 이상을 유발합니다. 환상 통증은 종종 절단 직후 심하게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지만 수면 시간 등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 환상 통증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성 통증이 된 환상통을 겪는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료 방법으로는 환자가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고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직 환자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평가 양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의사가 어떻게 환자의 고통을 평가하는지 알아봅시다. 무엇인지를 그리시고 싶은 대로 다 그리세요. 통증 되는 것과 같이 통증이 와요. 특히 요 끝에 이 부분 끝에 새끼발가락 쪽으로 그쪽에서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디 가보세요. 의사는 환자에게 신체가 그려진 그림에 어느 부위의 고통이 심한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서 실제로 관찰이 불가능한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다리를 만지며 절단된 부위를 만질 때 원래 다리의 어느 부위가 얼마나 아픈지를 질문하며 환자와 소통을 합니다. 이처럼 의사가 환자의 환상통을 공감함으로써 환자는 의사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한 재활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상통 환자를 마주할 때 의사는 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픔을 인정하고 이를 공감해주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네, 없는 신체 부위인데 통증을 느끼는 것은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의사는 더욱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여야 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들을 정리하자면 통증은 환자의 자기 보고 또는 의사의 세심한 관찰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 양식을 넘어선 관심을 갖고 환자를 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말고도 그 보호자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는 의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 하나만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 그리고 환자의 삶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케어하는 의사.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정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